네, 당신이 모르는 보험의 모든 것 지금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정보는 우리 김민아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저는 연금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연금은 먼 미래에 은퇴하는 시기를 대비하여 준비하는 노후자금인데 말 그대로 먼 미래이다 보니까 미리부터 준비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뉴스에 보면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 증상이 최근에는 초고령화로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 남녀 기대 수명 통계를 보면 여성은 88세, 남성은 83세로 집계되었어요. 그림 자료를 보시면 13년 전인 2008년에는 남녀 평균 기대 수명이 79세였거든요. 불과 10년 남짓한 시간에 평균 수명은 3.1년씩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때쯤은 남자가 80을 넘게 산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었거든요. 대체적으로 은퇴 시기 또는 연금 개시 시기를 65세로 지정하는데 그때부터라고 가정하면 기대 수명까지 노후 기간이 약 23년에서 30년 이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은퇴도 사실 65세에 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55세에서 60세에 은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노후 기간이 30년 이상이 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길어진 노후 기간의 노후 자금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네, 당연히 한창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금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도 있지만 이제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 대비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렇다면 전문가님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노후에 찾아오는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죠. 요즘에 저금리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저금리 리스크입니다. 과거에는 금리 자체가 높아서 일단 은행에 예적금 통장에 돈을 넣어두기만 해도 이자가 붙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초저금리 시대로 돌입하면서 분산 투자가 필수가 되었는데 그마저 금리에 대한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장수 리스크입니다. 고령화에 대비해서 몇 가지 준비할 방법은 의무 가입인 국민연금과 다양한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방법, 은퇴 이후에 금융자산이 고갈되는 것을 대비해서 지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방법, 노년의 재취업 등의 경로를 미리 설정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건강 리스크인데요. 고령화도 문제지만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보험을 통해 그 질병을 대비해야 내 노후 생활자금에 손을 대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와 병행해서 운동과 식이 조절로 건강 유지에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알아두시고 대비하시는 계획부터 세우시는 게 건강한 노후 준비를 하시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요. 연금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의 연금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연금은 3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시고요. 먼저 1층에는 65세 이상이면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기초로 해서 경제활동 기간에 꾸준히 납부해야만 제공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있는데 금액은 납입했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2층 구조에는 회사 퇴직 후에 받는 퇴직금이 있고요. 3층에는 개인연금과 개인저축이 있어요. 지금부터 나는 현재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시는 게 첫 번째고요. 이 중에서 내가 수령하는 연금액이 소득으로 잡혀서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된다거나 연금소득세를 납부한다거나 하는 세금 납부 부분도 알아두시면 미리 노후 설계를 하시기가 수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김민아 전문가님과 함께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씩 꼼꼼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장단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잘 모르세요. 연금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 같은 연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연금저축보험은 연말 정산 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는 상품이고요. 이 세액공제는 연봉 5,5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연간 공제 한도가 4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보험에 총 400만 원, 즉 월에 33만 원을 납부를 하시게 되면 이에 16.5%를 공제받아서 연 66만 원을 공제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금 저축 상품은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요. 연금 수령 시 과세가 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연금 저축을 유지하시다가 해지하셨을 경우에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상품인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연금보험은 비과세 상품이면서 만 45세 이후에는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시에도 세금이 없는 비과세고요. 중도 해약 시에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종합해보면 납부 기간 안에 세금 혜택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금 저축 상품을, 노후연금을 준비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과세되지 않는 개인연금보험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후 준비를 위한 필수품 저희 연금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입을 하실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만약 연금보험을 준비하실 때 몇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을 짚어드릴 건데, 먼저 본인에게 맞는 납입 방법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을 해서 축적하는 적립식 형태, 그리고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입을 해서 그 돈을 계속 거치하면서 이자를 불리는 거치식 형태, 그리고 한꺼번에 목돈을 납입하고 한 달 뒤에 바로 연금을 받는 즉시 연금형 형태가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연금액을 수령받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연금을 죽기 직전까지 받게 되는 종신지급형, 그리고 생존과 상관없이 5년, 10년, 15년, 20년 등 일정 기간을 지정해서 연금을 받는 확정기간형, 그리고 원금에 붙은 이자만 지급을 받고 원금은 사망 시에 상속이 되게 하는 상속지급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액을 수령받는 방법은 가입 시나 또는 납입 도중에 변동을 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금은 10년, 20년 거치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자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이 상품이 공시이율 상품인지 아니면 최저 보증 이율이 있는 상품인지 파악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 공시이율은 기준금리가 변동하면 같이 변동된다는 특징이 있어서 그 공시이율에 따라 내가 받는 연금액이 가입대랑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장기로 준비를 하시다 보니까 앞으로 떨어지는 금리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시겠죠. 최저 보증 이율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추후에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은 100세 시대가 아니라 150세대라는 또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금보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요. 만약에 가입을 생각하셨더라면 체크할 포인트 하나씩 확인하시면서 정확하게 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이왕이면 같은 돈을 내고도 보장을 좀 넓게 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연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매월 같은 돈을 내더라도 보험의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훨씬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바로 추가 납입 제도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추가 납입은 보험사별로 조금 상이하긴 하지만 원금의 1배나 2배까지 납입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안모 씨는 월 보험료 10만 원을 가입을 하시고 추가 납입으로 20만 원을 더 납입을 해서 총 월에 30만 원을 납부하셨었고 10년 시점에는 해지환급금이 113%가 됐습니다. 그에 반해 배모 씨는 원보험료를 30만 원을 내시고 추가 납입을 하지 않으셨고 똑같이 10년 시점에서 해지환급금이 109%가 되었습니다. 같은 30만 원을 내고 불과 10년만 봐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 상품을 각각 20년, 30년 거치를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엄청난 연금액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보험 상품은 연복리 형태로 운용되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을 고려해서 현명하게 지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노후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하고 계신다면 또 변액보험에 관련해서 모를 수가 없을 텐데, 변액보험은 정확하게 어떤 걸까요? 네, 변액보험은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험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 펀드에 투자하고 투자 실적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배분받는 상품인데요. 그래서 한 구자에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에 나누어서 투자가 되고 각각의 특징도 다릅니다. 요즘같이 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변액 상품으로 연금을 가입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 주식이라 생각하시면 수익이 났다가도 손해를 보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도 적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펀드들의 15년, 20년간 수익률을 확인하시게 되면 수익이 났다가 떨어졌다가를 반복을 하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가입하신 상품의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공시실에 항상 공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불안정한 금리에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변액 상품에 투자를 하셔서 유지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네, 이렇게 보험마다 가입하면 또 유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다면 변액보험에 가입한다면 더 특별하게 유리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네, 변액 상품의 펀드는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변액 상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는 가입을 하고 1, 2년 동안 펀드 변경을 한 적이 있다. 두 번째는 나는 변액 투자 관리를 받은 적이 있다. 세 번째는 나는 내 변액에 대한 자산 운용 옵션의 기능들을 알고 있다. 네 번째는 내 변액은 펀드 구성의 최소 10개 이상이다. 다섯 번째, 지속적으로 투자 수익의 변동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약 5가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해당 사항이 없으신 분들은 빨리 상담 요청하셔서 파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그렇다면 변액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조금 더 하나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실제 그 40세 남성분 설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변액연금을 가입을 하셨고 매월 50만 원씩 납입하는 적립 형태로 설정을 하셨는데 잘 보셔야 할 점이 채권 30%에 120% 보증형인 부분입니다. 이 상품은 변액 상품이지만 수익률 변동의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최저 보증 이율 형태를 선택을 했습니다. 만약에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무조건 내 원금의 20%는 보증을 해주는 상품이고요. 여기에 3대 납입 면제 특약을 넣어서 중대 질병 시에 납입 면제 부분도 보강을 해서 탄탄한 상품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급률과 연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수익률을 가정을 했을 때 10년 보증 지급형으로 연금 수령을 하게 되면 내 원금은 6천만 원이었는데 100세까지 수령으로 총 1억 109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총 4,100만 원의 이자를 받은 셈이죠. 이 회사의 공시실에서 15년간 운용된 채권형 펀드 수익률은 연 3에서 4% 정도 되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 상품에서 펀드가 단 1%라도 수익이 났다면 그 연금액은 더욱 많아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보험 설계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장받을 수 있었던 건가요? 네, 이분은 순수 연금액으로 투자되는 원금이 매월 5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아까 납입 면제 특약을 넣었었어요. 제가 이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생명보험사는 납입 면제 시에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대신 납부를 해주기 때문에 만약 암이 발병이 됐다고 했을 때 보험료를 내지 않았는데 그 시점부터 보험료를 내지 않았지만 환급률은 계속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납입 면제 특약료는 보시면 나이와 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50만 원 40세 기준에서 11,000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꼭 납입 면제 담보를 넣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